부의 확장. 두 번째, 부의 DNA를 깨우는 법. 자본주의에 있어서 개인이 부를 만드는 방법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다. 무형자산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다. 현재 수중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더라도 당장 오늘부터 개발 가능한 자산이기도 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의 조각들과 자신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조각들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재물을 낳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 않은 무형의 가치들은 모두 취미생활이다. 무형자산 중에서도 개인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그 사람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추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1년에 1,000만 원씩 추가 소득이 생긴다고 하자. 이것은 마치 예금 통장에 6억 7천만 원을 넣어두고 매년 1.5%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즉, 당신이 가진 기술의 가치가 6억 7천만 원인 셈이다. 같은 식으로 당신이 연 5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33억 원짜리 빌딩을 한 채 소유한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획득한 기술의 가치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느냐보다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하느냐의 문제이다. 고마움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치는 희소성과도 맞닿아 있다. 아무리 고마운 일도 비슷하거나 대체품이 많으면 덜 고맙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규정하고 가치 평가를 내려야 한다. 당신이 가진 기술을 무형자산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명심하라. 당신은 결코 혼자 살지 않는다.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와 강력하게 혹은 미약하게나마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어떤 전체라는 존재에 소속되어 있다. 당신이 원하는 부란 당신이 속한 그 어떤 세상에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진다. 그 한 숟갈 한 숟갈은 당신이 얼마나 전체에 고마움을 주고 전체가 얼마나 당신을 간절히 원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만들어줄 당신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없다면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의 부는 누군가의 자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리다. 행운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에 돈이 빨리 들어오게 하는 하이패스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진 신용의 힘이다. 나는 신용이라는 무형자산이야말로 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핵심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무형자산의 꽃이라 부른다. 지금은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이고 그래서 가진 돈이 없어도 큰 일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멋진 상황을 사람들은 무서워한다. 얼마나 대단한 레버리지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의 돈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기묘함. 그 묘한 구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용인 셈이다. 지금의 시대는 가난을 극복할 만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시대다. 이렇다 할 만한 유산 없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의 대부분이 이 신용을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가진 게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신용에 대해 진지한 재평가를 해보자. 유산이 부모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자산이라면 신용은 개인의 역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산인 셈이다. 누군가의 꿈에, 비전에, 행동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투자할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다.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유형 자산들은 지금도 누군가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 신용의 가치를 이해하고 가꾸고 있다면 말이다. 신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자산 중에 네트워크가 있다. 신용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이라면 네트워크는 구체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더 좋은 신용은 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든다. 네트워크의 목적은 무언가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다. 나눔과 공유를 통해 가치는 커진다. 내 손안에 있으면 100의 가치밖에 없지만 친구에게 빌려주면 손쉽게 150의 가치를 만드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네트워킹과 친목은 다르다. 친목은 노는 것이고 네트워크는 무형 자산을 쌓는 과정이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미래의 수익 구조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 사람과 교감을 나누는 행위를 네트워크라 할 수는 없다. 때론 친구냐 인맥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길게 고민할 것 없다. 둘은 별개다. 네트워크 그 자체의 힘을 빨리 인지하여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친해지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둔다. 공동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귀기 위해 돈으로 엮이려고 한다.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는 순간 그 모임을 이어나갈 명분이 생긴다. 내가 네트워크의 가치를 알기 전까진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땐 항상 주려는 입장이었고 받는 것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네트워킹과 친목을 구분하지 못했다. 친한 것만으로도 시너지가 발휘되길 기대했던 것이다.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손을 벌리고 자원을 빌려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자존심이 막아섰다. 자존심이 앞서는 건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을 빌리기 부끄럽지 않은 법이다. 도움을 주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내가 생각하는 친분의 기준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친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줄 생각을 안 하는 친구, 친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발벗고 뛰어주는 친구,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친분과 네트워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듯 그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 갚을 자신만 충분히 있다면 말이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나 오만한 생각이다.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과도하고 뻔뻔한 요구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언제든 밥 한 끼를 살 수 있으면 밥 한 끼를 당당히 얻어먹기도 할 수 있는 법이다. 내가 언제든 하루 정도 내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도 타인의 전문 지식을 요청해도 좋다는 이야기다. 부자들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함첩을 뒤져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 명함들 속에 반드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때로는 5분에서 10분 동안의 전화 한 통으로 몇 달치 고민이 해결되기도 한다. 읽을 책을 추천해주고 검색할 키워드를 알려준다. 부의 DNA를 깨우기 위한 마인드로 긍정적 진취주의는 핵심이 된다. 낙관주의자와 긍정주의자가 있는데 낙관주의와 긍정주의는 전혀 다르다. 낙관주의자는 사과가 저절로 생기기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긍정주의자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더 나아가서는 그 사과를 떨어뜨리려고 막대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긍정주의자는 스스로 움직여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고 낙관주의자는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낙관주의자가 아닌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남이 떠먹여 주길 기다리는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미워해야 한다. 사과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막대기를 휘둘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단 1초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를 유의하는데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간 낭비다. 성장 환경을 욕하고 학벌 욕을 하고 팔자 욕을 하고 법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이렇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할 명분을 찾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럴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더 나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나는 진취주의자라고 부른다.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잦은 실패를 겪어도 그 노력들이 무형자산으로 쌓여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진취주의다. 진취주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멈춰 있음을 두려워한다. 진취주의에 있어서 실패란 어떠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발걸음도 떼지 않은 것이다. 진취주의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 고난한 과정을 즐기게 만드는 힘이다. 지식이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들어온 지식이 지혜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발전이라 생각하고 즐긴다. 당신은 긍정을 품은 진취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잘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어설픈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